당기순이익이 수천억대, 뭐 4천억, 5천억 많이 나올 때 7천억도 나오는 기업이고 거품도 없어요. 연결이나 별도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3년도에는 52%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기대가 돼요. 정말 괴물 같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좀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요새 저PBR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본에서부터 비롯된 저PBR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좀 압박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치라는 그런 모습들을 정부 쪽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좀 한국에서는 다른 측면으로도 좀 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제 성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온도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면요, 이제 경제 성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세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히 천조국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경제 성장 전망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면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어렵거나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좀 온도차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물론 좋겠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보게 되면, 지금 성장 전망치 자체를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OECD에서 지금 현재 올해 한국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시켰고, 사실 중국보다도 경제 성장이 좀 답보되는 상태. 일본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저가 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처럼 선진국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성장을 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성장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인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 나오겠죠.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주변국들로 돈이 좀 퍼져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성장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는 주변국들로 돈이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저PBR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단순히 이제 성장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24년도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거가 상당히 이제 좀 뜨거워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맞춰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PBR 관련주를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다우기술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2월 들어서면서 저PBR 열풍이 불면서 매물대를 뚫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만년 뭐 저PBR 혹은 저평가 종목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익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HTS도 키움증권이거든요. 이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수천억대, 4천억, 5천억 많이 나올 때 7천억도 나오는 기업이고 거품도 없어요. 연결이나 별도로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3년도에는 52%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걸로 기대가 돼요. 정말 괴물 같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ROE,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ROE를 20년도와 21년도에 기록했어요. 이때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좀 식으면서 ROE도 키움증권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키움증권도 그렇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업의 모회사인 다우기술이 훨씬 더 탄력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역시도 3%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 준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총이 낮은 거는 뭐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익이 잘 안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극도로 나지 않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산이 이만큼 많은데 적자를 보면서 이걸 점점 갉아먹고 있는 회사라면 지금 당장 자산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안정적이다 혹은 저평가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 손 치더라도 이익이 과연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연결과 별도 모두 봤을 때 뭐 격차가 좀 큰 건 이해하는데 연결 별도 모두 따져봤을 때 이익이 그래도 준수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준다 라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적게 나와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준다. 지금 보시게 되면 PER도 11배 정도 수준이 나와주잖아요. 22년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0배 이하가 되는 거라서 뭐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4, 4분기 한번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되겠는데 3분기까지 별도 기준으로 이익을 따져봤을 때 다우기술은 지금 780, 한 800억 정도 이미 냈거든요. 4, 4분기가 적자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22년도 대비해서 순이익은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익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PBR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1.34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분기상으로 봤을 때 현재 PBR이 1.13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0.3까지 PBR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에 해당되면서 연결이나 별도로 보더라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억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지배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3천억이 넘어가죠. 22년 기준으로 3,700억이었고 뭐 23년도 기준으로도 3천억은 너끈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만큼 사실상 이제 다우기술은 연결 기준으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저평가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을 잡아나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익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잡혀나가는 그런 저 PBR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저 PBR 혹은 저 PER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당을 통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몸집이 또 이제 컴팩트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 부양이 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우기술 같은 이런 모회사들은 특징이 사실 배당을 가장 많이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움증권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만큼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요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저 PBR로부터 압박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배당 자체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관행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배당
보양을 계속해서 해줘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식 투자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올라갔고 주식 투자에 들어온 돈의 규모 자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유권자들,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유권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관련된 좋은 정책을 내놓으려고 계속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이고 이제 정치권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입안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 활성화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보여주기 식이다, 혹은 이제 앞으로 뭐 총선이나 뭐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정말 많은데 저는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보여주기 식이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언급조차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들 그냥 쌩깠습니다. 아무리 그냥 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들어먹질 않아요. 애초에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말을 들어먹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는 주식 투자자를 하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서서히 정부가 많이 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점점 성숙화 단계, 금융적으로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금융의 성숙 단계가 굉장히 좀 늦게 찾아왔지만 결국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결국엔 이제 좀 코로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상 그렇게 될 건데 코로나가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정책이 나와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동산을 전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좋게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안정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투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이긴다라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당연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부동산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 어찌됐건 시대의 흐름상 이제 앞으로는 물론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리고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는 주식 투자, 증권 투자에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성장의 답보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현재 상황, 전 세계적인 OECD 국가들 중에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현재 한국인 만큼,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에 친화적이고 증권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거는 미국이나 다른 자원국들 같은 국가들에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내수로 뭔가를 살린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업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고 내수만으로도 잘 살아나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자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혹은 노동력으로 그냥 때우는 그런 국가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한국은 더 이상 노동력으로 때우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간 상황이고 국가 수준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노동력으로 때워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요. 내수만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원이 좀 나는 나라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권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주식 투자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다우기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이제 배당 성향이 좋아질 걸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도 본격적으로 좀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부분과 맞아떨어지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PBR이 0.3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4,000원 대비해서도 주가가 그래도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2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요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근차근 모아나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 이제 4, 5만 원 정도 선까지 노려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수익을 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우기술 여러분들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